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좀 특이하고 좀 좋은 걸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지금 가죽에 지금 일부러 흠집을 내놨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대부분 명품 가방이나 아니면 가죽 자켓이나 이렇게 보면 블랙이 많잖아요. 검정색이 많은데, 보건약품은 흰색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 보건약품을 복원제를 여기를 복원을 하고 나중에 무늬 찍는 거는 지난번에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뭐냐면 복원약품을 할 때는 흰색이란 얘기죠. 약품 자체가. 이렇게 흰색이기 때문에 만약에 검정을 복원을 할 때 조금 더 진하게 색을 빼야 된다 할 때는요. 복원제를 약품을 혼합을 해서 만들어주면 훨씬 좋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많은 양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잠깐만.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뭐 약품이야 종류가 많겠지만은 제가 쓰는 약품은 어떤 이제 그 문제가 좀 덜 생기고 복원 작업을 했을 때 그리고 염색을 했을 때도 문제가 별로 없다는 거죠. 자, 이제 복원제가 이렇게 흰색이에요. 흰색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블랙 약품을 이제 혼합을 해주는데 양이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자체가 굳어야 되니까. 그래서 한 방울, 그러니까 양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한두 방울만 넣어도 충분한 이제 그 회색 정도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복원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을 복원을 했을 때 훨씬 이제 색감이 진하게 나온다는 것이죠. 건조나 무늬 찍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그걸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한 방울 정도만 일단은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섞어주면은 자, 약품의 양이 이 정도면은 지금 회색이 나왔잖아요. 이 정도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원제라는 것은 굳어야 되잖아요. 굳어야 되는데 검정색 약품에 염색 약품이 너무 많아버리면 잘 굳지가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정도 색 정도만 내줍니다. 아무나 알려주는 건 아닌데요. 그래서 적당량을 해서 떨어진 부분, 떨어져 나간 부분 쪽으로 먼저 기술은 자꾸 연습을 하고 연구를 해야죠. 자, 적당량을 떨어진 방향 쪽으로 지금 발랐어요. 이렇게 떨어져 나간 방향으로 바르고 여기 지금 여기 떨어진 부분이 있죠. 방향으로 바르고 이제 제자리로 제대로 된 방향 쪽으로 복원을 해줍니다. 자, 이 약품 한 방울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나중에 염색까지 블랙으로 올려놓고 나서 완성을 했을 때 복원을 다 마쳤을 때는 차이가 커요.
자, 보시면 흰색으로 했을 때하고 완전히 다르죠. 흰색도 투명이지만 투명하다고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색감이 나오지는 않죠. 여기에 이제 검정색으로 올려주면 훨씬 더 진하게 된다는 것이죠. 잠바도 마찬가지로요. 광택이 덜 나는 그냥 기본적인 광이 나는 옷이 있고 이 오플 가죽처럼 아니면은 광택이 반짝반짝 나는 옷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제각기 거기에 맞게 이제 그 복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살짝 말렸으면 다시 한번요. 이제 빈 틈을 약품이 들어가지 않은 움푹 패인 부분을 찾아주는 거죠, 이제. 그리고 항상 주변은 복원 약품이 발라진 주변은 정리를 해줍니다. 자, 이제 마르기 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죠. 색감 차이가. 이 상태라는 거죠. 말렸을 때 이제 완전히 건조가 됐을 때는 약간 이제 색감이 더 진해졌죠. 그렇죠? 이제 오늘 좀 설명드릴 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부분이 블랙이니까 블랙으로 복원을 할 때 가죽 염색에 쓰는 약품을 혼합을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절대 양이 많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보면은 이제 무늬만 안 찍었지? 거의 뭐 색상도 검게 나왔잖아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도구는 항상 한 번 쓰면 그냥 이 습관적으로 닦아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에 약품이 떡져 있으면은 묻어 있고 막 그러면 복원을 할 때 매끈하게가 안 나와요. 자, 지금 이 상태죠. 이 상태는 약간 이제 그 회색의 느낌이 있고 말려주면은 자, 검어졌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엠보 무늬를 찍어주고 염색을 전체적으로 해주면 가방 같은 경우에는 거의 티가 안 납니다. 오늘 그 어떻게 보면 나름의 비법인데요. 그걸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복원 일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걸 참고하셔가지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